잠언 23장 24장. 쏙쏙 성경 말씀 잠언 23장과 24장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23장과 24장은 자제력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멘탈 관리와 자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유혹들, 돈에 대한 욕심, 술, 나쁜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들이 가득해요. 마치 인생 선배가 야, 이런 실수는 하지 마. 내가 경험해봤거든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같아요. 잠언 23장 유혹을 이기는 지혜. 권력자 앞에서는 조심하세요. 높은 자와 함께 식사할 때는 내 앞에 놓인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직장인 김대리에게 어느 날 대박 기회가 왔어요. 회사 사장님이 김대리,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과 식사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김대리는 너무 신났어요. 와, 드디어 내 실력을 인정받았구나. 식당에 가보니 정말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 김대리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손님들은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김대리 혼자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심지어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큰 소리까지. 결과는 사장님이 나중에 김대리는 나와 격이 안 맞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중요한 자리에서는 음식보다는 그 자리에 목적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보다는 절제가 필요해요. 돈 욕심을 조심하세요. 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재물은 날개 달린 새처럼 곧 사라진단다. 2명의 직장인이 있어요. 첫 번째 직장인 박 과장은 돈벌이에만 집착했어요. 본업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부업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어졌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투자로 모아둔 돈까지 잃었어요. 두 번째 직장인 이 과장은 적당히 일하면서 가족, 친구, 건강도 챙겼어요. 돈은 박 과장보다 적게 벌었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10년 후, 박 과장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요. 반면에 이 과장은 돈은 적지만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재물은 정말 날개 달린 새 같아요. 어느새 금방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건강, 가족, 평안은 진짜 소중한 보물이에요. 아이 교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를 올바른 길로 훈계하면 아이가 생명을 얻는단다.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들이 요즘 게임에만 빠져 살고 공부는 안 하고 거짓말은 하고 아버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혼내면 더 반항할 것 같고 그냥 놔둘까?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들아, 게임도 재미있지만 내 미래도 생각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아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꾸준히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그 아들은 아빠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녀 교육은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꾸준히 가르치면 반드시 결실을 맺어요. 술 친구를 조심하세요. 술 취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그들은 결국 가난해지고 잠에 빠져 누더기를 입게 된단다.
회사원 최대리에게 친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는 맨날 "야, 오늘 회식하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한잔 하자." 이랬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술값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최 대리는 깨달았어요. 이 친구와 계속 어울리면 나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술자리는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운동이나 독서 모임 같은 건전한 모임에 참여했어요. 몇 년 후, 최 대리는 승진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반면 그 동기는 계속 술만 마시다가 결국 회사에서 잘려나갔어요. 친구는 소중하지만 나를 망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둬야 해요.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내 부모를 존경하고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대학생 영수는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을 자꾸 무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졸이야. 우리 엄마는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어줬지만 나중에는 영수는 부모도 존중하지 않는구나. 믿을 수 없는 친구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반면에 영수의 친구 민호는 항상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비록 공부는 많이 못하셨지만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는 지혜로워서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사람들은 민호를 더 신뢰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존경하고 감사해야 해요. 술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술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독사처럼 너를 해친단다. 대학교 새내기 철수는 선배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점점 술 없이는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됐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기쁘면 술, 슬프면 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은 떨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술값으로 다 나가고 진짜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철수는 깨달았어요. 술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고 있구나. 술은 독사 같아요. 처음에는 신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독으로 우리를 해쳐요. 잠언 24장 지혜로운 선택과 인내. 성공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회사에 2명의 동기가 있었어요. 한 명은 거짓말과 뒷공작으로 빨리 승진했어요. 상사에게는 잘 보이지만 부하 직원들은 괴롭혀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다른 한 명은 정직하게 일해요. 승진은 늦지만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처음에는 첫 번째 동기가 부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 번째 동기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회사에서 밀려났어요. 두 번째 동기는 비록 늦었지만 진짜 실력을 인정받아 더 큰 성공을 이뤘어요. 악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직한 방법이 느려 보여도 결국은 더 확실해요.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세요.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명철로 집이 견고해지며 지식으로 방이 가득 차게 된단다. 신혼부부 김씨 부부와 이씨 부부를 비교해 볼게요. 김씨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큰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비싼 아파트를 샀어요. 하지만 매달 대출 갚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씨 부부는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어요. 대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기술도 배웠어요. 돈도 차근차근 모았어요. 몇 년 후에는 여유 있게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걸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약한 것이다. 창업을 시작한 박 사장님 이야기예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빠듯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만두는 게 어때? 다시 취직해라고 했어요. 박 사장님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은 버텼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리고 정말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도 올라갔어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망한단다. 이번에는 운동선수 김선수와 이선수의 이야기예요. 김선수는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부상도 많이 당하고 시합에서 지는 일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김선수는 재능이 없나 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최선수는 재능은 뛰어났지만 약물도 사용하고 거짓말도 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결과는 김선수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꾸준히 훈련하고 정직하게 경쟁했어요.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최선수는 약물 사용이 발각되어서 영구 출장 정지를 당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올바른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와요. 하지만 악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모든 일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단다. 재판할 때 편파적으로 하면 옳지 않아. 악인을 옳다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단다. 학급 반장 민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두 친구가 싸웠는데 한 명은 민지의 절친이고 다른 한 명은 평소에 별로 안 친한 아이였어요. 사실은 절친이 먼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민이 됐어요. 내 친구 편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 하나? 민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요. 미안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절친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민지가 정말 공정한 친구구나. 더 믿음이 간다고 했어요. 공정함은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돼요. 게으름을 조심하세요.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이어서 가난이 도둑처럼 찾아온단다. 옆집에 사는 두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주머니는 정말 부지런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정리하고 화분도 돌보고 아이들 도시락도 예쁘게 싸주고 집이 항상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두 번째 아주머니는 많이 게을러요. 에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조금 더럽다고 죽지 않아. 이런 식이에요. 1년 후에요. 첫 번째 아주머니 집은 더 깔끔하고 아름다워졌어요. 가족들도 행복해 보여요. 두 번째 아주머니 집은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분은 죽고 집안은 지저분하고 급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도 없고 게으름은 한순간에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오늘 잠언 23장과 24장을 함께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돈 욕심, 술, 나쁜 친구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나는 술자리를 줄여야겠다. 나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나는 게으름을 버려야겠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더 지혜롭게 변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분발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